동양일보TV 바이오세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학 필름에 대한 원천 특허를 기반으로 선과 패턴 등 빛의 모양을 만드는 광학 모듈 부품 생산 기업 주식회사 유사이언스 김은규 대표와 김영훈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광학 필름이란 무엇인지,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이 소재를 개발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발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전에서 청주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규 대표님과 김영훈 연구소장님은 언제부터 함께 일하게 되셨나요? 그리고 함께 일하게 된 동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네, 먼저 저희는 부부입니다. 예, 생활은 함께 했는데 일을 어떻게 해서 같이 하게 됐는가 그 질문이신 거죠. 예, 한 10년, 10여 년 전에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네요. 저희 남편이 혼자 회사를 시작을 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에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회사를 간다고 가는데 뭐 돈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뭔가 계속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이것이 기업이 해야 될 매출하고 연결이 안 되고 계속 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나요? 제가 같이 시작하기 전까지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예, 그리고 네. 제가 같이 시작하고 2, 3년 됐으니까요. 한 12, 3년 전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저는 그냥 아내로서 잘 되기를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 테니까 집에서 왜 돈 안 가져오세요? 그리고 구박 안 하고 잘 집에서 그냥 아이들 키우고만 있으면 아내의 역할을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돼도 계속 혼자인 거예요. 사업이 펼쳐지지가 않고.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회사에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다려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나 싶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서 한번 도와줘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은 하게 됐고요. 도우려고 회사를 시작한 건 맞는데 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다른 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업을 잘 모르고 과학의 세계는 잘 모르지만 듣기로 아무리 좋은 제품, 좋은 기술이 있다 해도 이 시대가 원하지 않는 기술은 쓰이지가 않는다. 사업에서 쓰이지 않으면 그것이 제품화돼서 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 남편이 계속 개발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시대에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루빨리 접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 그 부채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한 달이라도 빨리 접고 다른 것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그만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하세요 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본인이 워낙에 열심히 있고 그리고 보람으로 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 또 제가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부부싸움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면서 저는 그만둬라. 그리고 본인은 그만두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싸움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소장님으로 보면 이 제품을 세상에 사실은 없던 소재거든요. 그것을 만들어서 산업에 쓰일 수 있도록 적용하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때는 뭘 하는지 몰랐으니까 저도 아이를 키워보지만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제 아이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본인이 잉태해서 낳은 내 새끼하고 같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태어나게 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만두라고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이 혼자는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무엇이라도 돕자 하고 회사에 나가면서 그렇지만 회사에서 지금 시대에서 얘기하는
회사를 직접 20년, 30년 해보셨던 분의 이야기를 내가 듣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기술적으로는 좋지만 예를 들자면 학술적인 가치는 높습니다. 하지만 산업적으로는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제가 접으려고 회사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본인 손으로는 못 접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경제인 연합회라든지 또 다른 20년, 30년 했던 대표님들 만나면서 모셔서 저희 연구실에 와서 이 기술을 보여드리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말씀드리고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이 예를 들면 누가 이거 대박이에요 그랬으면 저는 진짜 접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능력으로는 대박이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건데, 한 분이 우리 한 1, 2년 고생을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1, 2년? 내가 10년도 고생을 했는데 1, 2년 못 기다리나? 그러면 1, 2년 자신 있다. 고생해보자.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제가 저희 연구소장님이 하는 일을 뒷받침하게 됐습니다. 10년 넘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한 내조인데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그 국내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응용 신소재 USI 그레이팅 광학 필름을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광학 필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연구소장님. 제가 만든 이 광학 필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이론상으로는 이 필름의 구조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비슷한 구조가 있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레이팅 구조라고 그러는, 격자 구조라고 그러는데요. 격자 구조라는 것은 빛에는 보면 빛이 어떤 그 매질을 통과하면서 얘가 굴절이 되기도 하고 회절이 되기도 해요. 근데 제가 만든 이 소재는 회절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의 그 회절 성분을 이용한 제품인데, 소재인데, 기존에 이제 알고 있으시는 그 회절 소재, 그러니까 그레이팅 그 소재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을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분광시키는 거 아시죠? 햇빛을 보면 왜 프리즘을 통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되듯이 일반적으로 그레이팅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 왔어요. 다른 것보다도 주로 그런 쪽으로 이제 분광시키는 거에 주로 이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이 필름을 만들게 된 목적 자체가 뭐였나 하면, 우리가 좀 빛을 좀 유용하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빛을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보내주고 또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일상에 많이 적용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빛을 갖다가 일반 빛을 미러나 이런 데 반사시키면 다 난반사 돼가지고 다 퍼지는 형태거든요. 빛이 다 퍼져서 나가요. 그래서 방향성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구조를 처음에 착안한 것이 방향을 일정하게 주자. 빛을 반사시켜서 그러니까 들어온 입사 빛이 약간 각도가 틀리더라도 많이 안 틀리면 이걸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게 빛을 이렇게 반사시켜 주자. 그런 의도에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빛이 한쪽으로 모이는 현상을 제가 발견하게 됐고요. 그 모이는 현상을 좀 더 연구하다 보니까 어떠한 제가 필름에다가 어떤 패턴을 새겨서 그레이팅 효과를 내면서 회절은 분광 같은 효과는 안 나는데 빛이 어떤 형태로 모아지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쫙 회절 무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보통 회절 무늬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라이트를 그냥 백색 광원 라이트를 때리면 우리가 무지개 빛 난다잖아요. 그게 빨주노초 파란색은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이렇게 퍼져서 나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이 빨주노초 파란보는 저는 원하지 않았었어요. 왜? 이게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가 안 하더라도 빛을 퍼뜨리면서 좀 더 방향성 있게 가게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빨주노초 파란보 파장 분리가 되는 거를 조금
줄여서 그 파장이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을 정도의 범위에서 얘가 퍼뜨릴 수 있게 구조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필름 위에 그러한 격자 무늬 패턴을 그 맴스 방식이라는 구조를 이용해서 패턴을 새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아니 뭐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로 만들게 됐고 그거를 이용해서 제품도 나왔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산업에 많이 이 소재니까 소재 부품이니까 응용성이 많이 있겠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원리로 이 빛이 작동하게 되는 것인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테크 신소재 그레이팅 필름입니다. 이 얇은 필름막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름하여 USI 그레이팅 필름입니다. 이 원형 안에 필름을 삽입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레이저 포인터 앞에 USI 그레이팅 필름이 삽입된 마개를 놓겠습니다. 점 한 개가 수백 개의 점이 되어 한 면 전체를 규칙적으로 채웠습니다. 이것이 2D 패턴 레이저입니다. 이 2D 패턴 레이저는 3D 인포메이션, 3D 스캐너, 라이다 분야에 적용되며 측정 거리와 속도를 높여줍니다. 그레이팅 필름을 이용하여 만든 또 하나의 기술, 라인 레이저입니다. 얇고 미세한 선폭을 가졌으며 반도체 장비 등 머신 비전 장비에 적용됩니다. 한 개의 라인이 수십 개의 라인으로 멀티 라인 레이저입니다. 머신 비전 장비의 획기적인 개혁을 선도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레이저 빔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나오는 레이저 빔이 저희 그레이팅 필름을 통과하면서 수천 개의 작은 점으로 쪼개져서 방사됩니다. 이것이 라인 레이저인데요. 이 라인은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물체 검사, 타이어나 자동차 외관, 그리고 도로 지면 검사에도 활용이 되고요. 굉장히 길고 지금 한 면을 다 채웠고 더 지나가느라 옆면까지 이렇게 굴곡져서 더 연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장면은 하나의 라인이 여러 개의 라인으로 나뉘어져서 나오는 멀티 라인 레이저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신 광학 필름이 사용될 수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이 광학 필름은 저희는 지금 현재 레이저를 사용하는 그 산업 분야에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는 먼저는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 그 검사 장비를 만드는 분야에 레이저가 중요한 광원으로 쓰이고 있는데 저희도 그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 부품, 발광부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필름을 이용해서 라인으로 나오는 싱글 라인이 검사할 때 스캔을 하면서 한 줄로 쭉 내려가면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라인 레이저도 나오고 그리고 저희는 이 라인이 수십 개로 잘라져서 한 번에 수십 개의 라인이 보이는 멀티 라인 레이저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라인, 그 레이저 빔이 원래는 한 점이잖아요. 이 점이 저희 필름을 통과하면서 수백 개, 수천 개의 점으로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저희의 또 하나의 제품이에요. 이것은 라이다 분야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점을 맞고 돌아오는 시간차를 이용해서 거리 정보 센서도 만듭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 분야,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 라이다 분야에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분야에도 저희가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정부의 과제를 받아서 만들고 있는 것이 정맥 파인더가 있어요. 사람들이 정맥이 잘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피부층에 들어가서 정맥을 읽어내서 다시 우리가 영화 볼 때 프로젝션 하는 것처럼 다시 이 저희 인체 조직에 프로젝션 해주면 이 정맥이 지나가는 라인이 그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가운데 저희 필름이 삽입되게 돼서 정확한 그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보안 분야에도 쓰입니다. 보안을 철통같이 하고 싶을수록 그 레이저를 여러 개를 쏴야 됩니다. 10개보다는 20개가, 20개보다는 40개가 더 철통 보안이 되겠죠. 그렇지만 앞에서 보셨듯이 저희는 하나의 라인 빔이 우리 필름을 지나가면서는 수백 개의 점으로 그리고 수십 개의 라인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보통 웬만한 공간 같으면 저희 레이저 하나만 해도 수십 개의 라인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간도 활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 보안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제품에도 쓰일 수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 저는 뭐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야간 투시경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밤에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야간 투시경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한 뭐 중대 한 부대에 지도자급 되는 간부님들만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밤에도 보일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저희 것은 밤에도 잘 보이도록 할 수 있는 그 앞에를 잘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필름을 사용하면 아마 야간 투시경 가격도 많이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학 필름 소재가 그 세계 최초 신소재 개발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다른 데서 이런 걸 만들었는지 다 조사는 안 해봤는데 이게 렌즈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필름이 보통 사람들이 필름 그러면 이렇게 물병 겉에 있는 필름이라든지 우리 이름표 하는 그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겉에 하는 그 필름이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필름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모양 자체가 필름처럼 얇게 나와서 이렇게 필름이지 이것이 필름이 아니에요.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기능성 광학 필름이거든요. 이게 광학에서 사용되는 건데 광학 렌즈 아시죠? 렌즈가 하는 일을 저희 필름이 하고 때로는 렌즈가 할 수 없는 일까지 저희 필름이 합니다. 세계 최초 신소재 개발이라면 대단한데요. 이런 소재를 개발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시간 동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DOE라는 구체적이라면 DOE라는 것이 디플렉션 옵티컬 엘리먼트의 약자인데요. 회절 광학 소자라 한국말로 하면 회절 광학 소자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서 만들었는데 독일 업체에서 만들었는데 그 독일 업체에서 만든 그 소재를 보니까 그 렌즈에다가 그런 회절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게 렌즈에다 새겨서 빛을 보내서 그렇게 어떤 패턴을 만들어주고 라인도 만들어주고 하는 거를 해서 그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세히 성질을 조사해 보니까 그거는 결국은 렌즈인 거예요. 렌즈 안에다가 그 회절 특성을 넣어가지고 해서 일부분만 회절 효과를 나타냈으니까 그 액티브 에리어 자체가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에리어 자체가 비쳤을 때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만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고 뭐 그런 제한성이 있는데 제가 만든 부분은 이제 이 거리가 넓어지면 굉장한 넓은 범위에서도 확산이 가능하고 패턴을 볼 수 있는 그런 특성이라 다르구나 이런 물질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더욱더 저희가 좀 도전적으로 이런 걸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광학 모듈에다 적용하고 그 레이저 모듈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거의 이제 대표님이 이제 10년 동안 제가 했다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표님 잠깐 얘기했는데 그 처음에 제가 이제 이 구조를 만들기 전에는 반사 형태로 빛을 모아주는 그런 특성의 어떤 금속에다가 그런 패턴을 새겨갖고 빛을 반사시켜서 집중화시킨다든지 빛을 집중시킨다든지 이런 거를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LED를 거기다가 적용해서 LED 등을 만들고 하는 거를 초기에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그거는 패턴 자체가 되게 크고 집중화되는데 이걸 좀 더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작게 만들어보자 생각하다가 그 공학에서 이제 보면은 MEMS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 공정할 때 쓰는 공정인데 그 공정을 하는 업체를 제가 어떤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반사체로 하는 거로 해서 만들다가 나중에 이거를 제가 레이저로 적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패턴의 어떤 회절 효과를 위한 어떤 빔 포밍, 빛을 일정한 방향으로 라인으로 만든다든지 어떤 2D 패턴을 만든다든지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들을 중간에 알게 됐고 그래서 이 반사체로 하다가 이거를 투명체로 만들어서 다시 해보니까 더 간편하게 반사는 뭐 한번 빛을 이렇게 갔다가 와야 되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복잡할 수가 있잖아요. 반사돼서 가서 뭐 이렇게 앵글도 필요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투과체는 그냥 이렇게 통과만 시키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처음에 이 그레이팅 격자 구조로 나온 것은 반사체 위에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보통 빛은 오면 난반사돼서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이 조명도 이렇게 켜놓으면 이 방이 전체가 다 밝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그레이팅 구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온 빛이 자기가 가고 싶은 아무 각도로나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도하는 각도로 온 빛이 그쪽으로만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이쪽에 비추면 내가 원하는 한 방향으로 직진성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계속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빛은 이 각도에서도 오고 옆에 각도, 그 옆에 각도, 옆에 각도에서도 다 오는 빛을 똑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니까 이 여러 가지 빛이 한 방향으로 갈 때는 빛이 더 강해지겠죠. 그걸 이용해서 LED를 붙여서 터널 등은 굉장히 밝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장 등도 굉장히 밝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특수 조명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등을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하도에 있는 터널 등에 적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LED 붐이 그때쯤 10년 전쯤에 굉장히 많이 불어서 LED를 하는 회사들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중국에서 LED가 값싼 LED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LED를 많이 싸니까 많이 넣으면 어차피 밝아져. 그런데 이 기술을 특별히 굳이 찾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쯤에 우리나라 LED를 이용한 그 조명 업체들이 많이 사장이 됐어요. 많이 문을 닫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명 쪽에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매출을 못한 거죠. 그러면 이게 빛이 반사되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반사시키지 않고 이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반사시키지 않고 통과시키면 어떨까? 그렇게 하다가 이 투과형, 투명한 필름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 레이저가 굉장히 적합한 빛이었던 거예요. 레이저는 투과해서 나가면서 그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필름이 그 성질은 바꾸지 않고 모양만 바꿔줌으로 해서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성분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필름이 된 거죠. 이번에 카이스트 장호종 교수팀의 기업 방역 로봇화 연구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건가요? 예. 네. 시작은 작년 12월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 대전시에 있는 업체들하고 그리고 카이스트가 같이 컨소시엄을 만들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상시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저희가 하게 됐는데 그중에 LED 말고 저희 레이저를 사용해서 살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명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게 됐는데 카이스트 장호종 교수님 팀이 매니지를 하시고 나머지 회사들은 각 요소 기술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광학 필름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상용화된 거죠?
네. 이 처음으로 이렇게 상용화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저희 광학 필름이 처음으로 상용화되게 돼서 정말 저희한테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희가 이것을 매출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쓰이는 제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곳보다도 생활 방역이 필요한 곳에 저희 필름이 일부가 사용돼서 그 일이 되어 간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보람된 일이었고 그리고 회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실제로 납품이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이 일을 시작해서 또 하게 된 그 컨소시엄 그리고 진행해 주신 그 연구팀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 또 광학 필름으로 이렇게 추진 중인 사업이 있나요? 예, 저희가 처음에 적용하기로 생각한 것이 비전 검사 모듈 쪽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정밀 검사, 초정밀 검사용으로 나오는 발광부는 일본이나 독일에서 나온 검사 장비가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 초정밀로 나오면서도 선폭이 얇은 라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전 검사 장비 쪽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지능형 방역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은 공공기관을 위한 거였고 저희가 따로 이것을 살균 장치 쪽으로 고안을 해서 그 코로나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들은 물론 공중에 떠다니다가 어떤 표면에 정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염이 되더라도 표면을 통해서 손이나 이런 접촉을 통한 전염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시광선이라는 건 늘 햇빛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안에 들어있는 광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면 상시 방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손이 주로 많이 닿는 손잡이 부분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많이 쓰는 표면 부분이라든지 그런 곳만 집중적으로 이 빛을 상시로 켜둠으로 해서 상시 방역이 가능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틈새 시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마지막 질문으로요. 그 앞으로 이제 이 10년 넘게 걸쳐서 이렇게 신소재 개발한 이 제품으로 광학 필름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길 바라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겠어요? 네. 현재 저희 이 라인 레이저가 그 비전 검사 쪽에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놓치고 말씀 못 드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 저희 라인은 굉장히 길게 나오는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이 도로면에 비가 많이 갑자기 왔다든지 훼손이 있었을 때 도로면이 가끔씩 파이는 곳이 있죠. 아스팔트들이. 그런 파인 곳들도 이것으로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검사를 했다면 이 라인으로 하면 3D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라인으로 도로 검사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필름은 소재예요. 일종의 소재라서 검사 장비 부분 그리고 보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 산업 모든 곳에 다 쓰일 수 있는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너무 적용할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작은 회사가 핸들링하기가 좀 버거울 정도로 그런 소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단 바라기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소재 산업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그 다음에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수입이 계속 중단된다든지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이 안 돌아가는 일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하나의 소재 산업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산업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에 이 필름이 잘 또 쓰이고 이 필름으로 인해서 그 레이저가 사용되는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뿐 아니라 그리고 외국까지도 당연히 수출도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소재 산업이 광학 부분에 나중에는 유명해지는 이 필름으로 인해서 그 필름 너무나 사야 되고 너무나 필요한데 그것은 한국에서만 생산한다. 이렇게 효자 상품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연구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시장,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지금 광학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어떤 이 부분에서는 현재 지금 렌즈를 많이 쓰고 있어요. 렌즈를 어디든 다 쓰고 있어요. 렌즈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근데 렌즈라는 굴절 광학계의 같은 소자인데, 솔직히 이 그레이팅 필름은 잘 몰라요.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특수한 부분에서는 쓰고는 있는데, 근데 어떤 그 학문적인 역할로 봤을 때 이 회절의 효과라는 것이 굴절의 효과에 비슷해 다른 성질인데 또 응용성이 더 많을 수도 있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너무 특별한 어떤 그 분광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쓰이는 이 회절 소재가 향후 이제 저희 필름을 비롯해서 많이 더 발전돼서 다른 그 정말 렌즈 이상의 그 영역을 차지하는 그런 소재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역할을 하는 하나의 소재로 저희가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느 분야에서든 삶의 유익함을 위해 인내하고 도전하는 분들이 있어 인간의 미래는 진보합니다. 오늘은 세계 유일한 응용 신소재 개발을 위해 도전의 시간을 보낸 유사이언스 김영훈 연구소장과 그를 지원하느라 더 큰 침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낸 김은규 유사이언스 대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유일한 신소재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유익하게 사용되길 바라겠습니다. 동해알보 TV는 도전하는 삶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